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체크해 보실 텐데요. 오늘도 4가지 종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키움증권 리포트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1,58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주가가 6만 원 선을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톡비즈 매출액과 같은 기간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인건비와 마케팅비 쪽에서의 효율적인 제어가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광고 경기가 회복되고 영업의 손익에 대해서 최근에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형성되고는 있는데요. 다만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검증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AI는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액션 플랜을 조금 더 봐야 될 것이라고 봤고요. 앞으로 이 흐름을 이용한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제시해야지 함께 주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여기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높게 73,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고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4,227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2.2% 정도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소폭 미달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통상 지급되는 성과급을 고려한 것입니다. 항공유 단가도 소폭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3분기에는 여객에 대한 성수기가 어느 정도 지나갔었는데 4분기에는 화물에 대한 성수기가 도래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객수는 여전히 높은 상황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항공기에 대한 공급이 아직 더디게 측정됩니다.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여객수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의 항공사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는 점 함께 반영을 했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33,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고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379억 원으로 상당히 좀 부진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균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의 하락 그리고 3분기 반영됐던 재고평가 손익의 기저효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신사업으로 꾀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를 보시면요. SK온 측에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도 1,875억 원으로 적자폭 늘어날 것이라고 봤고요. 배터리 가격의 하락 그리고 변동비의 마진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전방 대기 수요도 부진한 상황인데요. 올해도 배터리의 영업 적자가 5천억 원을 넘길 것이라고 봤고요. 만약에 증설 이상의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없다면 결국에는 비용 부담만 떠안을 것이라는 분석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20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기대감이 있는 비바 리퍼블릭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네, 최근에 토스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운영사가 바로 비바 리퍼블릭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확고한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앞으로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일단 고객 활동성 지표나 간편 결제 그리고 머천트 부문의 수익이 현재 양호하게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토스뱅크와 토스증권 역시나 분기 흑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회사들도 수익성이 개선되고 지금 재무적인 부담은 많이 경감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토스코어나 토스뱅크, 토스증권까지 전반적인 계열사들을 좀 살펴보시면 가맹점이나 광고주, 파트너 금융사에게 모두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잘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몰린 이유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IPO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입찰 제안서를 발송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상장될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흐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4가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주요 증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지 첫 번째 일정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일정 미국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간밤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CPI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2월 CPI를 살펴보시면 상승률은 전월 대비는 0.3%, 그리고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3.4% 증가한 수준이었는데요. 이는 그 전달에 기록을 했었던 시장의 전망치였던 0.2%와 3.2%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3.9%, 그리고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0.3% 상승했는데요. 근원 CPI 같은 경우 11월에 기록을 했었던 4%의 상승률, 그리고 0.3%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는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CPI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있었던 기대감이 어느 정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제 CPI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CPI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고요.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이제 JP모건 체이스라든지 시티그룹, 웰스파고, 뱅커 오브 아메리카 등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개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 실적 시즌을 앞두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은행주들, 그리고 금융, 증권 이쪽에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블랙롱 잉크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국내에서 있는 소식인데요. 셀트리온 합병 후 신주 상장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의 합병으로 2024년 1월 12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상장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권은 이제 합병 신주로 발행이 되는 이 셀트리온 주권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함께 상장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 오늘이 그날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의 주가 흐름도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일정으로는 마이데이터 2.0 TF 킥오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들의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올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과 업계는 오는 12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마이데이터 2.0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갖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만 2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이번 플랜의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서비스가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체감 만족도는 크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2년을 맞아 고객의 효용을 높이는 쪽으로 재점검하고 활성화하자는 것이 이번 TF의 가장 큰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2.0 TF 킥오프 소식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될지 여부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 관련 종목으로는 무아데이터라든지 아톤, C큐브, 쿠콘, 그리고 라온시큐어 등이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